아마존에서 1,000억 달러 판매 주인공은? 전 세계 도시농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은 도구는 무엇? 한국 전통시장 한켠에서 발견된 손바닥보다 작은 농기구. 호미? 이런 수식어를 몰고 다니고 있는 저는 브라이언 그린입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제 별명이 브라이언 호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외곽에서 자급자족 텃밭을 운영하며 도시농업과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특히 1,000억 아마존셀러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얼마 전 한국산 호미 아시죠? 완전 글로벌 시장에서 메가 히트를 친 상품인데요. 이를 아마존에서 팔아 1,000억 달러를 벌어들인 장본인이 바로 저 브라이언 그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가 아마존에서 1,000억 달러를 어떻게 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래 농업공학자로 일했지만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점점 인간성과 농업의 순수성, 그리고 초심을 잃는 것 같아 회사를 떠나 지금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도시농업이 사회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직접 그 현장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 고양, 성남 등 다양한 도시의 커뮤니티 팜을 돌며 취재했지만 제게는 큰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일정으로 들른 전주 남부시장에서 낡은 철물점 구석에 놓인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철물점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들어서자 다양한 공구들이 어지럽게 진열되어 있었고, 그중 단연 눈에 띈 것은 길이 30cm도 안 되는 짧은 금속 도구였습니다. 끝이 굽고 날이 예리한 그 도구는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전통 도구 중 하나려니 생각하며 장식용 기념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밭에서 쓰는 진짜 농기구입니다. 나는 손에 쥐어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 직관적인 곡선, 그리고 정제된 무게감이 도구 이상의 감각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 봄맞이 텃밭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쓰던 미국식 삽은 무겁고 조작이 번거로웠지만 문득 떠오른 호미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호미를 땅에 찔러 넣은 순간 도구가 아니라 내 손가락이 흙을 파고드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미는 흙의 결을 따라 미끄러지듯 들어가며 놀라운 정밀함으로 작물을 해치지 않고 땅을 갈라냈습니다. 손목의 피로도는 거의 없었고 복잡한 동작 없이도 얕은 고랑을 정확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유연하고 정밀하면서도 단단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 장면을 촬영했고 미국 농기구들과 비교 분석하며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한국에 숨겨진 정원 무기, 호미 리뷰로 정했고 편집을 마친 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영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왜 몰랐던 거죠? 도대체 어디서 구매하나요? 내 정원에도 꼭 필요합니다. 같은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호미는 세계 도시농부들 사이에서 단숨에 꿈의 도구로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했고 독일 농업기술 커뮤니티, 캐나다 자급자족 포럼, 일본 생활개선 채널 등에서 호미에 대한 리뷰와 분석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도구였던 호미는 이제 한국의 농업기술 유산으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도구가 어디서,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정밀함과 세월의 축적, 손끝의 감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영상의 폭발적인 반응은 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미는 단지 도구인가? 아니면 잊혀진 기술의 조각인가? 그렇게 나는 다시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떠나기 전 나는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정독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도시농부들은 호미의 기능뿐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와 이야기를 지녔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 메일함엔 협업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홈가드닝 브랜드
프랑스 유기농 농장 운영자, 일본의 정원 디자이너까지 모두가 호미에 열광하며 실물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점점 이 작은 도구가 가진 확장성과 문화적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이 아니라 땅과 인간, 그리고 도구 사이의 관계를 되짚는 행위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농기계의 표준화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소형화된 정밀 농기구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오히려 일상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호미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아카이브, 농업박물관, 한국 전통도구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을 찾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한정적이었고 대부분 현대화 과정에서 잊혀진 기술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답은 책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전주행 항공권을 끊고 철물점 주인을 수소문해 해당 호미의 생산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선반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내주었고 그 종이엔 진명농기계 박진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충북 음성.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음성에 도착한 나는 시골 들판 한가운데 있는 작은 대장간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망치질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한 자루의 호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진명 장인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자신이 유튜브 영상 제작자이며 그의 호미가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진명 장인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도구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의 말에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작업방 한켠으로 나를 데려가 여러 종류의 호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곡선의 미세한 차이, 강철의 열처리 방식, 나무 손잡이의 곡률까지 그 모든 게 그의 손끝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찍어낸 게 아니라 땅이 원하는 대로 만든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호미는 기술 이전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이 전통적인 호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누구나 쓸 수 있게 기계화한다면 어떨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박진명 장인에게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설계, 정밀 가공,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는 내가 맡고 그는 설계 철학과 장인의 감각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 장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마침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진짜 호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나도 궁금했어요. 협업이 결정된 후 나는 한국에 더 머물며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도구를 현대화하고 전 세계 농업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시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손맛과 감각을 보존한 채 자동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로 전통을 계승하는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박진명 장인의 작업 과정을 수십 시간 동안 영상으로 기록했고 모든 공정 하나하나를 디지털로 계측했습니다. 그의 손목 각도, 망치의 타격 위치, 날, 곡률을 조절하는 미세한 손놀림까지 장인의 손끝은 살아있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계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미국과 유럽의 도시농업 시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규모 농업보다 정밀성과 편의성, 소형화를 우선시합니다. 호미는 단지 한국의 시골에서만 쓰일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농업 흐름에 딱 들어맞는 해답이었습니다. 한국 내 스타트업 기술자 몇 명을 연결해 CNC 가공, 3D 모델링, 소재 시험 등을 병행했습니다. 박진명 장인은 처음엔 저런 게 무슨 정이 있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내가 만든 첫 시제품을 만져본 후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느낌이 살아있네. 이 정도면 장인 안 붙여도 되겠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수고를 보상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시제품은 제2호미9. 원래 호미의 설계 철학은 유지하되 손목 보호 설계와 조립형 손잡이, 가볍고 단단한 합금 소재 등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했습니다. 기술과 장인의 감각이 하나로 융합된 순간 우리는 이 도구가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본 유럽 농기계 대기업 아그로맥스 측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종기 설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첫 시도부터 거센 외부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단체 일부는 호미를 상품화하지 말라, 정신없이 팔아먹는 상업주의라며 비판했고, 일부 매체에서도 우리 협업을 장인의 상업화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나는 기술의 진보가 전통을 훼손한다는 프레임에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진명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호미의 모양은 알아도 호미가 흙을 어떻게 건드리는지는 몰라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내게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전통은 모양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변하지 않으면 모양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 말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기술을 더 정밀하게, 더 근거 있게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분석했으며 영상과 자료를 학술 논문 형식으로 재가공해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설명보다 경험이 말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작은 도구 하나로 우리는 전 세계의 흙을 다시 갈아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충돌하고 비판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호미는 더 이상 한국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농업의 언어였습니다. 제2호미구 시제품을 공개한 후 우리는 전 세계 농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도시농업 커뮤니티에서는 우리의 시도를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다양한 피드백과 협업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방향성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로맥스의 특허 침해 주장과 법적 대응은 여전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종기 설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압박했고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특허 컨설턴트를 영입하여 우리의 설계가 독자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전통문화 보존단체의 비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프로젝트를 전통의 상업화로 규정하며 전통 농기구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우리는 전통과 현대기술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명 장인의 손녀인 박서연 박사과정생이 팀에 합류하여 호미의 곡선, 각도, 흙과의 상호작용 등을 데이터화하고 AI 기반의 정밀 제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호미의 전통적인 사용 감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2호미 10 버전을 완성하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호미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농업 환경에 맞게 개선된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체공학적 설계와 경량화된 소재 사용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제품 출시와 함께 우리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2호미10의 사용법과 장점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전 세계의 도시농부들과 소통하며 피드백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로맥스의 법적 대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우리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는 이에 맞서 우리의 기술적 독자성과 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었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을 개선하고 다양한 농업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그로맥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우리의 기술적 독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전 세계 농업계에서도 우리의 혁신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2호미 프로젝트는 점차 세계 도시농업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호주의 도시 농부들이 리뷰 영상을 제작하고 SNS에서는 K홈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도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작은 혁명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품 생산의 규모를 키워야 했습니다. 진명농기계의 소형 공방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고 국내 중소제조업체 몇 곳과 협업해 품질 관리를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인의 손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박진명 장인은 품질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10,000개를 찍어도 그중 하나가 못 쓰면 안 돼. 그의 철학은 설비를 들여오면서도 반드시 마지막 검수를 사람의 눈으로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매 순간 토론하고 조율했습니다. 미국 현지 반응도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나는 직접 샌프란시스코의 커뮤니티 가든과 뉴욕 브루클린의 도시농장에 제이호미를 제공했고 실사용자 리뷰와 성능 비교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용자 대부분은 단순하지만 똑똑하다는 말로 제이호미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한국으로 보내면 박서연 박사가 AI 모델을 재학습시켜 더 나은 곡률과 재질 조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이호미 20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국의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 농부의 손에 맞춰 진화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무렵 국내 언론도 뒤늦게 우리의 프로젝트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SBS, JT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판이 아닌 관심으로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전통기술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제이호미 프로젝트는 융합 농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며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건 도구였지만 그 도구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박진명 장인은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만든 건 단순한 홈이었는데 지금 보니 세상을 갈고 있구만.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그 안엔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실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협업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리는 국제 유기농 박람회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혁신 농기술과 대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우리는 제이호미를 들고 참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도구가 세계 무대에서 평가받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서연, 박진명 장인과 함께 오하이오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을 기다리며 나는 처음 호미를 들고 전주 시장을 걷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도구가 지금 전 세계 농업의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국제 유기농 박람회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모인 혁신 농업 기술과 브랜드, 그리고 수천 명의 참관객들. 제이호미 부스는 작고 소박했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스 중 하나였습니다. 전통 농기구라는 이질적인 출발점이 오히려 박람회 현장에선 강력한 흡입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제이호미의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텃밭에 유사한 흙 조건을 재현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 누구도 홈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지만 도구의 사용성과 효율성을 느끼는 데에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의 유기농 경작자는 시연 후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건 도구가 아니라 손의 연장이에요. 이런 감각은 대형 농기계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박진명 장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도 문제는 터졌습니다. 아그로맥스 측에서 박람회 주최 측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이호미가 자사의 파종 기술을 무단으로 차용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통 기술을 표방하며 실상은 기술 탈취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람회 전체에서 우리 프로젝트의 진정성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날 오후 한 독일 농업 전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을 마케팅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당황했지만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팔지 않습니다. 전통을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말은 진심이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인터뷰 이후 일부 SNS에서는 K농기구 전통 상업화라는 프레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몇몇 미디어가 그 내용을 받았으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고 댓글에는 한국의 자산을 외국에 넘긴다. 전통이 돈이냐 같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우리는 기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몰렸습니다. 박진명 장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모양을 보지 속을 안 봐.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도구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감각과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박서연은 밤을 새우며 제이호미의 정밀 제어 알고리즘, 디자인 프로세스, 인체공학 설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받은 실제 사용자 리뷰와 동영상을 재편집해 기술의 독자성과 문화적 가치, 감각의 진정성을 설명하는 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모든 오해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프레스룸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정교하고 방대했습니다. 사용자의 실제 후기를 통해 제품의 진정성을 강조했고 기술적 수치와 장인의 손작업 영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뢰를 줬습니다. 설명은 논쟁을 막았고 진심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박람회 주최 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제이호미는 아그로맥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제품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박진명 장인의 영상은 인류 전통 기술의 현대화 사례로 메인 무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진정성이 동시에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박람회 공식 발표 이후 제이호미 부스는 다시 관람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럽 농기구 전문가는 기술적으로도 놀랍지만 정서적인 부분이 이 도구의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던 감각의 계승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공감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진명 장인은 프레스룸 옆 작은 세미나에서 직접 호미 제작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작은 모루 위에서 나를 두드리는 그의 모습은 박람회 전체에 진짜의 무게를 전달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진심이야말로 가장 큰 설득이 된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박서연은 각국 연구진들에게 AI 기반 설계 시스템을 시연했고 몇몇 기술 스타트업과 학계에서 공동 연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이호미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정밀 농업 시대의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농업 채널에서는 작은 K- 도구가 거대한 농기계의 판도를 뒤엎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CNN과 BBC, NHK 등에서도 박람회 관련 보도에 제이호미를 언급했고 유튜브에서는 관련 영상이 1천만 조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인도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우리 부스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농부들은 대형 기계는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라면 내 아버지도 내 동생도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제이호미의 존재 이유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진심이었습니다. 귀국 후 한국 언론의 논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통의 현대화, 장인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긍정적 시선으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서서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여러 대학에서 제이호미 사례를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정부 주관 기술 전통 계승 사업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기술 문화 자산으로서 공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진명 장인은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아나 싶었어. 근데 그 도구를 제대로 본 눈이 있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과 신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를 외국인 파트너가 아닌 호미를 이해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이호미 25 모델의 출시를 준비하며 더욱 많은 나라의 농민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기능,
지역별 흙 데이터와 호환되는 설정 등 기술적 진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박장인의 곡성과 손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계승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작은 호미는 그 언어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계승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작은 프로젝트 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동남아까지. 제2호미는 유기농 중심의 소규모 농가와 도시농업 커뮤니티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호미는 세계 농업 현장에서 K-파밍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의 외관은 여전히 작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장인의 감각, AI 기술 그리고 수많은 사용자 피드백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정밀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명 농기계는 제조업체를 넘어 전통 기반 농업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박서연 박사는 AI 기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기획하며 글로벌 사용자와의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하나의 체계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제2호미 기술 전시회에는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몰렸고 그 중에는 일본과 스위스의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농기계가 수출 산업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2호미는 단순한 수공구가 아니라 글로벌 농업의 접근성, 다양성,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기술의 정체성이 미래형 농업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나는 다시 전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주의 골목 남부시장, 그리고 그 낡은 철물점 앞에 서니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소박했던 철물점이 지금의 전 세계 농업 혁신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엔 여전히 같은 자리에 호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손에 쥐며 나는 철물점 주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호미 세상을 갈았어요. 주인은 눈을 깜빡이며 그때 그 외국분이셨군요라고 반가워했습니다. 내가 처음 호미를 집었던 그 순간은 이제 역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작은 메모와 함께 호미 하나를 철물점 벽에 걸었습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도구는 흙을 갈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사람과 기술, 전통과 미래도 함께 갈았습니다. 그 문장은 제2호미의 본질을 담은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박진명 장인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공방을 정리 중이었고 오랜 세월 함께한 망치와 모루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려 합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손이 선생님의 손을 기억할 겁니다. 그의 손끝은 사라지지 않고 기술과 데이터 속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전통은 멈춰있는 유산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의 뿌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과 흙,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작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홈이었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프로젝트가 글로벌 농업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나라의 교육기관과 박물관에서도 제2호미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영국의 과학박물관, 일본의 농업기술연구소 등지에서 기술로 계승된 전통의 사례로 제2호미가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전통 농기구 체험과 더불어 제2호미와 관련된 콘텐츠가 포함되었고 젊은 창업자들은 전통 도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통은 과거가 아닌 청년의 창의성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서울과 유럽을 오가며 농기술 스타트업들과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고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도시농업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제2호미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태적, 삶에 대한 세계적 대화를 여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나의 호미 프로젝트는 박진명 장인의 은퇴와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어둔 후 저는 5년 만에 $1,000억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의 현대화를 꾸준히 연구해온 우리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명 장인, 박서연 박사, 그리고 저. 이 프로젝트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제이호미를 사랑하고 그냥 단순한 하나의 도구나 농기구 개발이 아닌 제품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얼과 미국인인 저의 아이디어가 잘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녹여내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명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호미 하나마저도 진심으로 대하는 한국인은 호미의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그것이 한국인의 정서이고 끈기이면 한국인의 우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호미 하나는 결국 세상을 갈았고 나는 그 곁에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누군가 낯선 시장 골목에서 낡은 도구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 발견이 또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길 바라며 지금 저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준비된 자만의 행운이자 특권이란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